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상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준비를 하고 계획한 듯 공정위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 급습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현재 남발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또한 어떠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혐오를 넘어 헌법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아예로 핵심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 강제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이도 안 되니 협박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재 삼류 양아치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정부는 자본의 입맛에만 맞는 법과 원칙을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지난 6월 노동조합과 국토부 합의에 따른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생명과 삶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노동조합이 죽어야 나라에 산다는 악의적인 비난과 협박을 통해 화물 노동자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통해 공안, 검사, 전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으로 민중들의 분노가 확산되는 조짐이 일자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해서 정권 유지에 있어 국면 전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 화물 노동자 탄압, 공안, 검사 정국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무능함을 투쟁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게 전가해서 감추려는 것이 공안, 검사, 정국의 본질 아닙니까? 공공운수노조는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의한 화물 노동자 탄압, 공안, 검사 정국에 맞선 투쟁에 있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히 앞장선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위헌적이고 국제법도 위반을 하는 업무 개시 명령에 굴하지 않고 힘차게 지금 열흘 넘게 힘겹게 그렇지만 가열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본부 오남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안전운임 추진위원장 오남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차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사태 해결보다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분모로 잡고 위협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초유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화물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입니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 우려와 많은 법적 논란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법에는 모호한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 입각해 보더라도 화물연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게 20년 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이 절박한 요구와 요침을 외면한 것은 정부였습니다. 수많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판단에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입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인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이미 수차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노동상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공고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에게 공정거래법, 부당 노동 공동행위 적용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파업,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맞춰 조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부당하고 조사권 남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서에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는 것인지 제대로 적혀있지 않으며 제출 자료의 범위 또한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어떤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조합은 개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포함한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에 대한 모든 자료의 제출과 무차별적인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렇게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부당한 조사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업 탄압을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열악한 지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편의대로 불법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 탄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동안 화물운송산업은 파괴적인 수준의 경쟁을 유발하여 화주 독식 시장을 완성했습니다. 안전 문제는 화물 노동자와 국민을 죽이는 고장난 시장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투쟁! 예, 그 발언 받아서 구호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요. 끝에 한어절만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헌법, 반인권, 업무 개시 명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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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의 안전 위에 안전운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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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들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이 화물 노동자 탄압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안나 활동가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안나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통한 요구는 화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내용입니다. 존엄한 노동과 존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권에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파업할 권리, 단결할 권리 등 ILO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인권 규범과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인권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운송 거부, 불법행위라고 명명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29일에는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급기야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담합행위를 조사한다면서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에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2조 1항, 근로기준법 제7조, 그리고 ILO 29호, 105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는 제4조 1항에서 권한 있는 기관인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 협약을 비준하는 ILO 회원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시멘트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하겠다,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하겠다며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업무 개시 명령은 노동자의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기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법은 애초에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도입 당시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할 권리, 단결할 권리는 ILO 제87호와 헌법 제21조,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ILO 협약과 헌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노동, 반인권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는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을 노동자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협할 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IL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ILO 핵심 협약인 동시에 보준 협약인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의 자유 보호에 대해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ILO가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ILO 입장은 2018년 발간된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요약집을 통해 보건대 화물 노동자의 운영 중단은 국가 위기 사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등은 ILO 협약 위반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의 노동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합니다. 노조가 없어야 된다. 화물연대 본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하십시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장치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국가인권규범과 헌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며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설립 목적과 그 기능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이 아닌 인권의 논리로 반인권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부의 반인권적인 작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권고 또는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과 요청을 취재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이대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노동법률 단체 오늘 같이 이 기자회견을 같이 주최한 노동법률 단체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온 이유는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제19조 제1호에서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7호에서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에 따라서 현재의 위헌적이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권고 혹은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개시 명령제는 이러한 인권의 어떤 부분들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 3권을 누릴 수가 없다. 이들이 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불법적인 집단 운송 거부에 불과하다 라고 매도하고 낙인 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위법적인 법 적용, 법 해석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헌법 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구속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입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상권의 주체로서 인정해왔습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화물연대는 2002년 결성 이후에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11개항에 달하는 노정 합의서를 체결했었던 노동조합입니다. 이후에 20년간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고,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도록 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운임위원회에 화물차 노동자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상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등을 인정하는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근거로 우리 헌법과 또 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해석에 배치돼서 화물 노동자들을,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이다, 노동상권의 주체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아마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제가 한국이 비준한 결사의 자유 협약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라고 노동조합에서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ILO가 긴급 개입을 개시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논평은 개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ILO에서 분명히 개입하겠다, 개입을 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밝힌 것은 바로
ILO가 2011년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삼권, 노동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로서 노조활동을 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할 것, 그리고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정부에 취할 것을 2011년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권고해온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ILO에서는 적어도 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통해서 파업을 파괴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의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은 그동안 ILO의 감독기구가 내놓았던 권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한국이 비준한 결사의 자유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제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답변을 진지하게 내놓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7년 그리고 2017년에 바로 우리 정부가 법 제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온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의 국회에서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도 바로 이러한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노동조합법에 바로 이러한 근로자, 사용자 이러한 정의를 바꿔서 실제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화물연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로 이러한 반헌법 그리고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준, 국제인권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정부가 노동 3권 그리고 ILO의 국제노동기준 결사의 자유 협약과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권고 내지는 의견 표명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이후에 인권위원회에서 조속히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현재적으로 화물노동자들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긴급히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권위원회 개입 요청뿐만 아니라 저희는 정부가 발동한 이 업무 개시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고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막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민 변호사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의 위헌, 위법성과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조현민 변호사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지난주에 발동되고 나서 현장에서 매우 큰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언론 지상들에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절차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내용이라는 것이 과연 특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그 위헌 위법성을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권위원회의 이 정책 권고와 의견 표명 접수 이후에 오늘 중에 서울행정법원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가 제기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 한 사람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은 2018년 4월 17일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래에 그때부터 일몰 시한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부칙 조항에 국토교통부는 이 일몰 시한 이전에 안전운임제의 성과나 어떤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물연대가 갑자기 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난데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것을 해서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라는 것이 이미 법 개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6월에 그리고 그 전해의 말에 이미 화물연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고, 올 6월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이행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화물연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일몰 시간이 다가오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이 전개되기 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든 수단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 당일, 파업 직전 당일, 그러니까 파업으로 인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해지기도 이전에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A씨 같은 경우에도 11월 30일, 그러니까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것이죠. 그때 업무 개시 명령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전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노동법률단체 성명서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사건 업무 개시 명령은 명확하게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 이렇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및 국제규범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헌법상에 아주 많은 기본권을 침해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직업의 자유, 일하지 않을 자유, 소극적 직업의 자유를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15조의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강요받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A씨에게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면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같은 이유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에 명백하게 위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협약은 그냥 듣기 좋은 국제규범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ILO 29호 협약 제2조 1항은 금지하여야 할 강제노동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이 처벌을 위협하여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그 사람의 고용상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행동은 강제노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딱 맞는 예시로서 이 사건 처분이 해당됩니다. 위헌일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A씨가 받은 업무 개시 명령은 A씨 본인한테 직접 송달된 것도 아니고 A씨에 관련된 회사의 직원이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업무할 것을 명하고
불응할 시에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처분이라면 당연히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이 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누군지도 모를 회사 직원한테서 문자 메시지로 받은 처분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상 제1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저희들의 논거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파업으로 인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서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거 ILO가 제29 협약 위반에 관련해서 내린 여러 가지 입장들과 결정들을 토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과거에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업무 거부한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위법한 운행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유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요건인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요건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파업 전부터 이 과연 국가경제 위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이 사건 처분을 내려야 되겠다 마음먹고 나아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 정말 100개도 넘는 수많은 단체들에서 입장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국제운수노련이 ILO에 긴급개입 요청서를 전달한 지 닷새 만에 긴급개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소장에 담아서 재판부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의 근거 법률인 화물자동차법 제14조가 2003년 이후에 2004년에 도입되었으나 왜 지난 18년간 발동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되물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18년간 화물연대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음에도 정부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계속 사문화된 상태로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수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법부의 위법성과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오늘 제기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고요. 공공운수노조 박상일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화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 국가 인권위가 즉각 나서라. 정부와 국가 권력의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이전부터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파업 참가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언급하며 겁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단합행위를 조사한다며 노동조합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다. 화물노동자 탄압이 불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공격은 도의적 수준을 넘어 국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파업을 불법이라 비난하고 민주노조를 폄훼하는 발언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 규정한 단결권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업무 개시 명령은 기본권으로서 단결권, 단체 기소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ILO 협약에 위배된다. 긴급 개입을 요청한 지 불과 닷새 만에 ILO 사무총장이 즉각 개입에 나선 것도 이런 심각한 노동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려를 보여준다. 국가인권회가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 보호 양상을 설립 목적으로 국제인권기금의 국내 이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뒷구원을 3번 외쳐주시고 투정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헌법, 반인권, 업무개시 명령 철회하라. 철회하라. 불법적 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